복습하고 4장 보에 대해서. 우리 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기계 혹은 구조물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 그게 보가 될 거다 이거지. 이 보는 단면 높이에 비해서 그 보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긴, 보통 10배에서 100배 이상 되는 그와 같은 구조물로서 뭘 전달한다고? 굽힘을 전달해. 즉 굽힘 모멘트를 전달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뭐 전단력을, 시어 포스를 전달하는 부재를 얘기해서 보라고 얘기한다면, 그래서 이와 같이 굽힘 모멘트하고 굽힘을 전달하고 시어 포스를 전달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시어 포스가 뭔가, 굽힘 시어 포스가 뭔가, 밴딩 모멘트가 뭔가, 즉 굽힘 모멘트가 뭔가에 대한 정의부터 내려놓고 들어가야 될 거다, 그제? 그래서 어떤 이와 같은 보가 있으면 이 보에 어떤 하중이 이렇게 작용할 때 이 위치에서 봤을 때 어떤 임의 위치에서 보의 임의 위치에서 한쪽 단면에 작용하는 힘의 합, 이것을 얘기해서 우리는 시어 포스라. 그래서 뭐 이쪽 단면에서 여기 반력이 있을 거고 여기 반력이 있을 건데, 뭐 이쪽 단면에서 이걸 합친 게 시어 포스다. 이쪽 단면에서는 이거 합친 건다. 어쨌건 같은 지점이니까 그 지점에서는 같은 시어 포스가 나올 거다 이거죠. 밴딩 모멘트도 마찬가지. 보의 임의 위치에서 한쪽 단면의 작용하는 모멘트의 합. 이쪽 단면에서 보면 여기서 이거 거리 곱하기 이거 거리, 이것의 합이다, 그지? 그것이 밴딩 모멘트. 여기도 마찬가지다, 그지? 이와 같이 보의 어떤 임의 단면에서 그것의 한쪽 부분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의 합을 각각 얘기해서 뭐 시어 포스하고 밴딩 모멘트라고 정의를 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뭘 구했느냐? 시어 포스 다이아그램하고, 그지? 밴딩 모멘트 다이아그램을 구했거든. 뭐 하려고 구했느냐? 바로 이 다음 장에 나오는 보속의 응력을 구하고 그 다음 장에 나오는 보의 처짐을 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시어 포스하고 밴딩 모멘트를 구하고 시어 포스 다이아그램하고 밴딩 모멘트 다이아그램을 그렸다. 그러면은 우리 시어 포스하고 밴딩 모멘트하고 그 하중들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어떤 밴딩 모멘트를 거리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되더라? 시어 포스가 됐다. 물론 이 관계 유도는 안 한다. 그 다음 이 시어 포스를 역시 하중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분포 하중의 크기가 되더라. 집중 하중이 있는 곳에서는 하중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점을 우리는 뭐라 그랬어? 싱귤러 포인트, 특이점이라고 그랬거든, 그지? 그 특이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관계가 성립되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거 두 개의 관계에서 라운드 2m의 라운드 x의 스퀘어 하면은 뭐 마이너스 w0 x와 같이 이렇게 되더라고. 이것을 어떤 이와 같은 보에 이와 같이 하중 w의 크기가 w0 x의 크기가 뭐 이게 w0로 하자. w0 사인 2l분의 파이 x와 같이 주어졌다. 그때 어떤 점에, 임의점에서의 시어 포스를 구하라, 밴딩 모멘트를 구하라. 뭐 이것을 한 번 적분하면 뭐가 돼? 시어 포스가 돼, 그제? 두 번 적분하면은 한 번 적분하면 시어 포스, 두 번 적분하면 뭐가 돼? 밴딩 모멘트를 구할 수가 있다, 그제? 이것은 나중에 보의 처짐할 때도 이 방법을 또 써먹을 거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시어 포스 다이아그램하고 밴딩 모멘트 다이아그램은 5장에 가서 이제 밴딩 스트레스를 하면서 그 예를 하나 들어가면서 공부를 해가자, 이거야. 이 보는
단면 높이에 비해서 길이가 상대적으로 긴 부재로서 뭘 전달해야 한다고? 굽힘과 전단을 전달해야 된다 그러거든. 즉 하중은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가 있더라 그죠. 그걸로 인해서 안에 굽어지면 뭐 응력이 생기고 변형이 생기고, 즉 보가 하중을 받는데 이 하중은 시어 포스가 작용할 수도 있고 밴딩 모멘트가 작용하기도 한다 그죠. 그걸로 인해서 여기는 뭐가 생겨? 보석에 변형이 생길 거야 그죠. 변형이 생겼다? 이건 뭐 변형율이 나왔을 거죠 그죠. 우리는 변형률을 구하면은 그 속에 거기 응력을 구할 수가 있어 그죠. 그래서 이 응력이 어떤 응력이 나오는데 이게 뭐 합응력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5장에서 보의 응력을 구하는 것은 보를 강도를 기준으로 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 보석의 응력을 구하는데, 이 장에서는 이와 같이 보의 강도 설계를 할 거라고. 강도에 따른 설계, 강도에 의한 설계. 이걸 하면서 우리는 뭘 하는, 새로운 개념의 어떤 걸 하나 도입을 하는데, 즉 이것의 단면 2차 모멘트, 즉 이것을 우리는 단면의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것을 하나를 도입을 하게 될 거네요. 물론 우리 단면의 관성 모멘트, 원형 단면에 대해서 뭘 구해서? 극관성 모멘트를 구했었어 그제. 마찬가지로 극단면 개수도 구했거든 그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단면의 관성 모멘트에서 또 단면 개수를 구하게 되는데, 이 단면 개수를 구하는 것이 즉 보의 어떤 하중이 작용할 때 밴딩 모멘트를 구해서 밴딩 모멘트에서 밴딩 스트레스를 구하고, 밴딩 스트레스에서 이 밴딩 스트레스가 이 재료의 허용 응력 범위 안에 있는가 없는가 해서 그 허용 응력을 주어서 뭐 이 단면 개수를 찾으면은 단면 개수에서 우리는 보의 치수를, 형상이나 치수를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럼 뭐 강도를 기준한 설계가 되나? 그리고 이 다음 장에서 챕터 6에서는 뭐 이제 보의 처짐에 대해서, 보의 변형에 관한 설계를 하게 될 거다. 즉 보석의 응력 할 때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걸 이제 여기서 다시, 아까 내가 여기서 다시 복습한다 했는데, 이와 같이 길이가 L이고 여기에 어떤 단면의 임의점에서 하중 P가 양쪽으로 A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이와 같은 하중 P가 작용하는 길이 L인 보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시어포스 다이어그램하고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 이거 없다 생각하고 이것만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지? 그러면은 뭐 이것만 있을 때 여기에 걸리는 반력은, 이걸로 인한 반력은 L분의 PA가 될 거고, 이거는 뭐 L분의 P L-A와 같이 되나? 여기 있을 때 A가 분명히 L-A보다 작아, 그제? 그러면 막 그 비율을 대충 잡자고. 여기서는 플러스니까, 자, 시어포스를 정할 때 어떤 단면을 그려서 왼쪽 부분에서는 뭐 올라가는 게 플러스, 오른쪽 부분에서는 내려오는 게 플러스라 그랬거든, 그제? 그럼 오른쪽 부분에서 올라가는 것은 마이너스고, 그제? 자, 여기서 보자고. 왼쪽 부분에서 올라가는 게 플러스니까 L분의
PA만큼 이만큼 올라갔다 하자. 어디까지? 여기까지 왔어, 그제? 여기서 뭐 P를 만났어, 그제? P를 만나면은 L분의 P를 만나면 이게 P가 돼야 되는데, 이거 L분의, 이 오른쪽 부분에서는 뭐 내려오는 게 플러스인데 올라가니까 마이너스야, 그제? 마이너스 크기가 L분의 P, L-A만큼 이렇게 되나? 그럼 뭐 이거 두 개 합치면 뭐 P 되나? 맞지? 그래서 뭐 이게 플러스 값, 이게 마이너스 값을 갖는 이것에 의한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이고, 그것에 의한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은, 자, 왜 이거 없다고? PX야, 그제? L분의 PAX야, 그제? 이미 X에서 이거 없다고 생각하자고. 자, 이거 곱하기 이거 한쪽 부분의 모멘트의 합, 그제? 모멘트는 위로 이렇게 향하는 게 플러스야, 그제? 맞지? 그럼 이거 PA X 이꼴 0일 때 0 맞나? X 이꼴 L-A일 때 L-A 여기다, 그제? 여기일 때 L분의 PA 가로 L-A 이리 되나? 그럼 그게 뭐로? PX로 갔으니까 뭐 직선 그래프로 이렇게 가더라, 그제? 맞나? 좀 너무 크게 그렸다. 작게 이렇게 됐다. 자, 오른쪽 부분에서 자 L분의 P, L-AX 또 1차 그래프인데 뭐 X가 이 방향으로 가거든, 그제? 이 방향으로 가니까 역시 이 방향으로 플러스를 잡았으니까 역시 플러스야, 그제? 거기에 X 이꼴 A일 때 L분의 P, L-A에 L-A 같은 점이가 그러면은 이거 이런 그래프를 가질 거다, 그제? 맞나? 이게 플러스 형태의 이 오른쪽에 대한. 근데 이거 없고 이제 이것만 있다. 여기에 P가 있고 똑같이 A가 있다. 뒤집어 버리면 똑같지, 그제? 뒤집어 버리면은 여기에 이것도 빨간 거로 그릴까? 이거 뭐 L분의 P, L-A 되나? 되지?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고 뭐야? 플러스야, 그제? 요렇게 돼야 안 되겠나, 그제? 맞지? 왼쪽 부분이니까, 그제? 올라가는 거니까. 오른쪽 부분에서는 뭐 L분의 P, L분의 PA만큼, 즉 또 L분의 PA만큼 요만큼 요렇게 될 거라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 요런 그래프가 나올 거야, 그제? 요거 L분의 마이너스 이거 두 개 서로 상쇄돼서 없어져, 그제? 없어지고 이거는 요만큼 올려주고, 그제? 그러면은 이거만큼 올라가면 요만한 그래프가 해보니까 뭐 L분의 PA하고 L분의 PL 플러스 A하고 합쳐졌으니까 이거 뭐가 된다? P 되나?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없어지고 서로 상쇄돼 없어지고 뭐 P만큼 이런 그래프가 나올 것이고, 그제? 이것도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그리니까 이쪽하고 똑같은 형태로 아까 빨간 거로 그렸나? 요런 그래프를 안 그리겠나, 그제? 이거 두 개를 합쳐주자고. 이 위치에서 요만큼 더 올려주고, 그제? 이 위치에서 요만큼 똑같은 위치만큼 올라갈 거야, 그제?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요런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그려지고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은 이런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이 그려질 거야, 그제? 하나만 더 보면은 자, 이 점을 A, B, C, D라 해놔놓고 이제 이와 같이 양쪽에 모멘트 M이 이렇게 M0가 M이라 할까? M이 작용하는 이와 같은 길이 L인 보가 있다 했을 때
자, 이거 없고 이거만 있다 했을 때 달력 RA는 얼마 된다고? L분의 M. 요거 M이다, 그제? 요거 없다 했으니까, 그제? 자기 쪽에서는 뭐 마이너스더라고, 그제? L분의 M. 이리 되나? 맞아? 자, RA 플러스 RB는 하중 없으니까 제로고, 그러면 RA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RB 되나? 되지? 그럼 이제 서메이션 MB 이퀄 제로 RA L, 그지? 이 방향, 그건 뭐 시계 방향, 그냥 모멘트의 합이야. 그럼 마이너스 되지? 시계 방향. 그 다음 뭐 플러스 M 이퀄 제로. RA는 얼마? L분의 M. RB는 마이너스 L분의 M 되나? 그래서 뭐, 자, 여기 이것만 있을 때 L분의 M. 맞지? 이거는 마이너스 L분의 M 되지? 그럼 이거에 대해서만 시어포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빨간 걸로. 자, 왼쪽 부분에서는 올라가는 게 플러스라 했거든. 올라가자고. 어디까지? 끝까지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서 뭐 마이너스를 만났어, 그지? 이게 뭐 플러스야, 그지? 맞지? 그 다음 이거 없고 이거만 있을 때 자기 쪽에서는 마이너스라고 아까 보니까, 그제? 같은 방법을 구할 수 있다. 이것도 뭐 RA 플러스 RB는 제로, RA는 마이너스 RB 되지? 서메이션 MB 이꼴 제로. 자, 이 방향 마이너스 M 됐지? 마이너스 RAL 이꼴 제로. RA는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L분의 M 되나? RB는 플러스 L분의 M 되겠지, 그제? 맞지? 그럼 어떻게 돼? 이것도 이렇게 되나? 됐지? 그 다음, 자,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보자고. 이거만 있을 때, 이거 없고, 요건 나중에 하고, 그래서 이거부터 해놓고 하자. 이거 마이너스니까. 자, 이거 크기 같아, 그제?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되고, 밴딩 모멘트 시어포스 다이어그램은 요거야, 그제? 이것도 없고, 즉 없어, 그제? 시어포스가 안 생겼어. 양쪽으로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 다음 M이 있을 때 RA M0에서 뭐 마이너스 이거에 대한 X, 그제? 그럼 뭐 MA X 되겠나, 이렇게? 이쪽에서는 뭐 거꾸로, 아이고 씨, 이렇게 돼서 두 개 합쳐주면 어떻게 되겠어? 똑같이 M으로 돼. 자, 여기서 우리 이제 내가 왜 이걸 그리냐, 복습하는 의미에서도 그렸는데, 우리 지금 이제 하는 의미로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밴딩 스트레스를 구할 때, 밴딩 부피 능력을 구할 때 어떤 보 속에 순수 굽힘을 받는, 즉 퓨어 밴딩을 받는 보라고 생각하자. 퓨어 밴딩 뭐라? 시어 포스가 제로이고 밴딩 모멘트가 M으로 일정한 이와 같은 상태, 그것을 우리는 순수 굽힘이라고 한다. 퓨어 밴딩이라고 한다. 우리는 퓨어 시어에 대해서 배웠어, 그제? 순수 전단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순수 전단으로 해서 나왔던 게 뭐라? G는 2배의 1 플러스 누분의 2라고 해서 G하고 E의 관계를 구했었어, 그제? 했었나? 기억이 날 듯 말 듯 해, 그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장시험 데이터에서 나오는 거 보면, 인장시험에서 그래프 스트레스 앤 스트레인 다이어그램 그리면 이거 기울기가 뭐더라고? 영스 모듈러스였어, 그제? 맞지?
시그마 입실론 그래프가 시그마 이꼴 2의 입실론 이와 같이 선형적으로 나타낸다고 해서 이것을 영수 모듈러스를 했거든, 그제? 이 영수 모듈러스는 인장시험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G는 못 구해. 포화성수 레이쇼는 구할 수 있어. 그러면 뭐 이 값하고 누 값 포화성수 레이쇼에서 뭘 찾아와? G, 강성률, 전단 탄성 계수를 찾기 위하게 그것을 구하는 게 뭐 이와 같이 어떤 이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시그마 X 이꼴 시그마가 Y축 방향으로 시그마 X 이꼴 시그마 Y 이꼴 마이너스 시그마가 이렇게 작용할 때 이것에 45도 되는 면에는 전단 응력 타우만 작용하고 타우 이꼴 뭐가 되더라? 시그마가 되더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 면은 보면은 이와 같이 이 면에서는 수직 응력이 안 생기고 우리는 경사면 응력에서 이걸 구할 수 있어. 이미 경사면 응력을 배웠으니까 경사면 응력을 해보면 이 면에서는 수직 응력이 없고 전단 응력만 나타난다. 그와 같은 상태를 우리는 뭐라 그랬냐면은 순수 전단 응력 상태라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뭐 이것을 이 방향으로 이렇게 찌그러뜨려 가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 우리 탄젠트 값을 해가지고 뭘 찾았느냐 하면은 요 E 값하고 전단 변형률을 찾아서 E 값하고 G 값을 찾아냈다고. 이와 같이 순수 전단 상태가 있는 반면에 뭐 순수 굽힘 상태가 있다고. 즉 시어 포스는 제로이고 밴딩 모멘트가 일정한 값. 자, 이거 여기서 이 CD 구간, 이 구간에서는 보면은 자, 시어 포스는 뭐라? 제로야, 그지? 밴딩 모멘트는 일정한 값을 가져. 그 다음 이것을 보면은 이 전 구간에 걸쳐서 뭐 시어 포스는 제로가 나오고 밴딩 모멘트는 M으로 일정한 값을 가져. 이와 같은 상태를 우리는 퓨어 밴딩이다. 순수 굽힘 상태라고 얘기를 한다. 이와 같이 순수 굽힘을 받는 보를 생각해서 이 순수 굽힘을 받는 보에 대해서 이제부터 전개를 시켜 가보자 이거야. 이와 같이 시어 포스가 제로이고 밴딩 모멘트가 M으로 일정한 값을 가지고 우리는 밴딩 스트레스를 구할 건데 실제 상황은 이와 같이 순수 굽힘을 받는 상황보다는 순수 굽힘이 아닌 이와 같이 심플빔이다. 심플빔일 때 하중 P가 이렇게 가해지면 이거 밴딩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 그리면 이렇게 나오고, 그지?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그리면 이렇게 나와. 순수 굽힘이 아니야. M이 바뀌어. 시어 포스도 달라져. 그렇지만은 크게 설계에서 그렇게 차이가 안 나더라고. 거의 왜? 이걸로 인해서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은 시어 스트레스가 나와. 이것 때문에. 시어 스트레스는 밴딩 스트레스에 비해서 한 뭐 300분의 1 이하야. 아주 작은 값이야. 물론 연강이나 구조용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연성재료는 뭐에 약하다고? 연성재료는 전단에 약해. 전단 능력이 나오잖아, 그지? 그런 것에 약간 고려해 줘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무시해도 될 수준으로 돼. 물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시어 스트레스에 대해서 공부는 할 거야. 하지만 무시해도 될 수준이 되고 이거 밴딩 모멘트가 바뀐다 해서 시어 포스가 나오는데 시어 스트레스가 나오는데 그것도 크게 지향을 안 줘. 영향을 설계에. 그래서 뭐 이와 같이 순수 굽힘 상태를 가지고 설계를 해도 큰 유도를 해서 설계를 해도 큰 무리가 없더라고. 큰 오차가 발생 안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이제 다시 이 상태로 돌아가서 여기를 해도 되는데 이것을 이 방향을 X축 방향 이제 앞으로 잡을 때 우리가 처짐을 할 때 하고 응력을 구할 때 밴딩 스트레스를 구할 때는 Y 방향을 이 방향으로 잡습니다. X 방향을 이 방향으로 잡고 왜? 볼을 이렇게 굽히면은 밑에 쪽에서 뭐가 받아? 인장을 받지, 그지? 위에 쪽에서는 압축을 받아, 그지? 그래서 처짐도 이런 밑으로 처지지 위로 처지는 것보다 우리 저 다리 있을 때 중간에 보가 있는데
차가 지나가면 밑으로 쳐지지 위로 떠오르지는 않아, 그제? 그런 현상은 간혹 보면은 그런 물리적 이 현상에 안 맞는 것 갖고 와서 새로운 발명했다고 나타난 사람들이 들어있어. 물로 가는 자동차가 어떻거든. 사기꾼들이야, 그제? 그런 사람들인데, 이 처짐이 위로 뜬다는 거는 다른 하중을 어떤 가하지 않는 이상은 위로 뜨는 하중을 가하지 않는 이상은 있을 수 없거든, 그지? 그래서 우리 처짐을 할 때 대부분 우리는 Y 방향을 위로 잡는데 Y 방향을 처짐하고 응력을 할 때는 보여서 아래쪽으로 플러스로 잡는다, 이거야. 이것을 기억하고 있잖아. 여기서 임의의 어떤 X 위치에서 dx만큼의 거리를 잡아서 이 dx 거리에 대해서 한번 전개를 시켜보자 이거예요. x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볼을 편의상 이런 사각형 단면을 갖는 볼하고 생각을 해보자고. 이런 보다 여기서 어떤 임의의 x 위치에 이 x 위치에서 dx 부분, 요 부분을 우리 그림을 좀 잘 못 그려도 이해를 해라. 이게 dx 부분이다. 여기가 x고 dx 부분. 이것을 생각해서 우리는 여기서 가정을 하는 게 있는데, 첫째, 이 볼을 편의상 직선보에 대해서만 생각하죠. 곡선보에 대해서는 지금 이 방법으로 풀려면 조금 힘들어. 그래서 곡선보에 대해서는 나중에 처짐이 나오고 하는데, 곡선보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카스틸리아노 정리라는 게 있어. Theorem of 카스틸리아노 정리에 의해서 풀어갈 거야. 그건 뒤에 가서 하도록 하고, 직선인 보에 대해서 또 하중은 제로에서 P까지. 자, 첫째 직선보, 직선인보. 이 하중은 정하중이다. 세 번째로 이것은 하중면이, 이제 요거 하려고 했는데, 하중면이 대칭면이다. 자, 이와 같이 단면 형상도 좌우, 이 하중이 이제 이것의 중심에 이렇게 작용한다고, 이렇게. 이 면에 하중이 작용한다고. 하중면이 좌우 대칭이다. 하중면이 대칭면이 된다. 재료는 호모지니어스하다, 균질하다. 가다 중간에 가서 바뀌지 않는다고, 그죠? 또 응력이 이제 보석에 응력이 나올 건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탄성한계 이내다. 소성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응력 균형률 관계가 달라져 버려. 프런털 레우스 이퀘이션이나 레비-마이세스 이퀘이션을 써서 굉장히 복잡해져. 편미분 방정식으로 가버려. 그래서 우리는 선형으로 변하는 탄성한계 이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이게 인장하고 압축에서의 이 탄성계수가 같다. 실질적으로 재료들 보면 인장에서의 탄성계수하고 압축에서의 탄성계수가 달라져. 또 인장을 했다가 압축을 하면은 항복점도 달라져 버려. 그래서 그 부분은 같다. 이렇게 가정을 하자. 그 다음 변형이 아주 미소하다. 미소하지 않으면, 변형이 커버리면은 해당 사항이 없어. 변형이 커버리면 소성 변형이 나와버리거든. 안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데, 굽힘 전의 단면하고 후의 단면이 똑같이 평면이다. 사실은 굽어지면은 이 단면이 찌그러질 거 아니야, 그제? 똑같이 평면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풀자 이래. 그렇지 않으면 안 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정을 두고 이제 이 부분을 여기서 임의의 X 위치에 있는 이 부분, 요 하중면이 있는 요 부분에 대해서만 전개를 한번 시켜보면,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자, 이리 눌렀으니까 이렇게 굽어질 거 아니야, 그제? 이 굽어진 면을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굽어졌다. 모양이 좀 이상하나? 굽어져 가지고 요 형태가 굽어진 형태가 여기 보면은 어떤 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서 자, 이것을 곡률 중심을 잡아보면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요게 dx라 하자. 요 길이가 dx인데 이 굽어졌으니까 여기에 평행하게 한번 꺼보면은 자, 요것도 dx가 되고 요것도 dx가 되겠지, 그치? 되잖아. 자, 요 하중면에 대해서야 하중면이든 사실은 좌우 대칭이니까 똑같이 굽어질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된다고 보자 말이야.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의 곡률 반경을 로라 하고 이 굽어졌을 때 이 각도를 d 세타라 하고 이 점을 A점, B점, C점, D점이라 할 거 하면은 자, 이거하고 같은 기울기를 딱 끄주면 여기가 이것도 역시 D 세타로 되나? 그래서 이것을 어떤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 쪽에서는 압축을 받고 아래쪽에서는 인장을 받아서 늘어날 거야, 그지? 위에 쪽에서는 이만큼 줄어들고 아래쪽에서는 이만큼 늘어날 거야, 그지? 그것이 길이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 이와 같은 부분이 생길 거라고, 이게, 그지? 우리 이걸 N''이라고 하자, 이거야. 이것은 즉 길이 변화가 생기지 않는 이와 같은 이것은 사실은 이 면 자체에서 그 길이 변화가 안 생기는 면을 보면은 이거하고 자, 이 빨간 거하고 노란 게 만나서 이루는 요 선 있잖아요, 이제. 그게 요거 안 되겠나, 그지? 아까 하중면이라 했으니까, 그지? 이렇게 될 거라 이거야. 그래서 이게 면이야, 그지? 여기서는 선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게 하중면이고 이렇게 됐으니까, 그지? 이것을 우리는 중립면이다. 뉴트럴 서피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즉 길이 변화가 안 생기는데 위에 쪽에서는 늘어나고 아래쪽에서는 줄어들었어. 그래서 이 점을 위에 걸 O'를 잡았지. O'점을 잡고 여기서 이제 방향을 이 방향으로 Y축 방향, 이 방향으로 X축 방향을 잡자고. 거기서 임의의 Y 위치에서 이게 Y 위치야. Y 위치에서 쭉 꺼볼 것 같으면은 자, 이게 M점이고 요 점을 M', M2'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점을 O점으로 잡아서 뉴트럴 서피스 상의 한 점을 O점을 잡아서 거기서 Y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보면은 이게 M', M2' 이게 M', M2'만큼 늘어났어, 그제? 그 끝에 와서는 이만큼 늘어날 거고, 그제? 그래서 이 늘어난 길이의 비를 보니까 자, 이거는 y d 세타야, 그제? 즉 원래 길이가 얼마? dx였어요, 그제? 입실론 x는 원래 길이 nn''이야, 그제? nn''의 길이에서 늘어난 후의 길이 m2' 마이너스 m1' 이렇게 된다고, 그제? 그러니까 보니까 n' 분의 m1', 2' 요 원의 길이가 될 거라, 그죠? 되지? 그러면 원래 우리 nn' 저기 뭐더라고? 이거 길이가 dx였어, 그죠? dx m'
M2 프라임 Y D 세타야, 그제? Y D 세타 아니가? 이거 보니까 요거 D 세타고 Y D 세타 맞지 이거? 맞아? 그러면은 뭐 여기서 dx를 보니까 뭐더라? 중립면에서 요 반경을 뭐라 그랬어? 로우라 그랬거든, 그제? 이건 로 d 세타분의 y d 세타야. 즉 뭐 로우분의 y로 돼. 이제 우리 변형률을 이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그제? 변형률을 구했으면은 뭐 변형률에다가 응력을 영스 모듈러스를 곱해주면 뭐가 돼? 응력이 돼, 그제? 2에 로우분의 y와 같이 구해낼 수가 있더라. 이게 뭐냐? 밴딩 스트레스라. 이 밴딩 스트레스를 보니까 어떤 중립면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에서는 이와 같이 y를 아래쪽으로 플러스를 잡으니까 인장으로, 그제? 위쪽에서는 압축으로 갔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로우를 몰라, 그제? 중립면의 아래쪽에서는 인장이고 위쪽에서는 압축인데 이 로우를 모르기 때문에 크기는 알 수 없고 성질은 알 수 있어, 그제? 그래서 이 로우에 대한 거를 어떻게, 이 중립면이 또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중립면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봐야 안 되겠나, 그제? 시간이 될라나? 중립면의 위치를 찾아보자고. 그러면 우리 아까 이런 이 단면에 대해서 보가 1이 되어 있는데, 자, 금방 우리가 중립면이 어떤 중립면이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는 GG축이라 하자. 이렇게 잘랐어, 그제? 이렇게 봤을 때 이거하고 이면하고 마주치는, 즉 이 축이 이 축, 그제? 이 축이 G축. 이게 아까 이게 Y축이지, 그제? 요거 X축이지, 그제? X축 방향 아니야. Y축 방향. 그게 수직이냐 G축 방향으로 잡아도 되겠지, 그제? 그래서 우리 단면, 보호의 단면 할 때 이걸 항상 G축으로 잡는다. 그래서 우리는 뭐 IG를 구한다. G축에 관한 단면 2차 모멘트, 간성 모멘트를 구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거 G축이라고, 이걸 G축이라 했을 때,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시그마 x는 y가 제로일 때, 중립면일 때 제로고, y가 이 끝점일 때 최고야. 제일 커, 그제? 선형적으로 변해. 이런 형태의 분포를 갖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제? 여기도 마찬가지. 위쪽에서는 뭐, 이거는 밑에서는 플러스로, 그제? 위쪽에서는 같은 방법으로 이런 형태를 갖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제? 그러면 우리 이거에 대해서 실제 이걸로 인해서, 자, 여기 보면은 이 부분에서는 뭐가 생겨? 순수 굽힘 모멘트 M만 여기 안에 이제 빨간 거 써. M만, 또 이것도 그래.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 그제? 그럼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이것을 중심으로 M만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 M이 작용하는 하중면이 이거야, 그제? 됐지?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이거. 그러면은 이 G축에 관해서 서메이션 P, 이 방향은 뭐, 응력이 작용하는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어느 축 방향? 시그마 X야, 그제? X 방향 응력,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응력이지, 그제? Y 방향 응력이 아니라고 X 방향 응력이야? 시그마 X, 서메이션 PX 이꼴 제로. 어쨌건 힘의 평형 방정식을 생각해 봐야 안 되겠나, 그제? 그러면은 여기서 임의의 어떤 Y 위치에서 DA만큼을 잡았을 때, DA, 여기에 작용하는 응력이 시그마 X거든. 그치? 그러면 뭐,
시그마 x의 dA 요거 한 것. 이걸 뭐 인테그랄 요 전체의 단면 A에 한 것은 뭐가 돼야 돼? 제로가 돼야 돼. 그지? 맞지? 그러면 시그마 x 뭐더라고? 로 오브의 EY야. 그지? 로 A에 영향을 안 받아. 그지? E A에 영향을 안 받거든. 그지? 그러면 이거 로 오브의 E에 인테그랄 YDA A에 관한 적분은 제로다. 이게 뭐다 따져보니까 단면 1차 모멘트야. 그지? 그 미소 단면적의 중립면에서의 거리를 곱했잖아. 중립축에서의 거리. 그지? 단면 1차 모멘트 아니가. 단면 1차 모멘트가 제로인 면은 무슨 면이다? 중립면은 뭘 통한다? 중립. 그러니까 이 축이니까 중립축이 되겠지. 그지? 중립축은 도심을 통과한다는, 도심축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아, 이제 중립축의 위치를 찾았어. 즉, 간단하게 보면, 이와 같이 사각형 단면의 도심은 BH다 하면은, 얼마? 2분의 H 아니가? 여기 마이너스 2분의 H, 플러스 2분의 H. 여기서 또 도심까지 4분의 H, 여기 4분의 H 되나? 그럼 2분의 A 곱하기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H, 2분의 A 곱하기 플러스 4분의 H 합치면 뭐가 돼? 도심축에 관한 단면 1차 모멘트는 제로가 되나? 맞지? 아, 맞잖아 이 사람들아. 원에 대해서 볼까 그럼? 반원의 도심 얼마다? Y 도심. 자, 갑자기 까먹어버렸어. 얼마? 그렇지. 3파이분의 4R 마이너스 이쪽에도 3파이분의 4R 2분의 A 곱하기 이거 마이너스 2분의 A 곱하기 이거 제로잖아. 그제 도심축에 대해서는. 그제 중립축은 뭔 축이다? 도심을 통과한다. 도심축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보속의 응력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와 같이 집중 하중 P가 양쪽에서 이와 같이 A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해보니까 이와 같이 시어 포스는 제로가 되고 밴딩 모멘트는 일정해지는 이와 같은 구간이 생기더라고요. 이 CD 구간이라 했을 때 이 CD 구간, 이 구간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퓨어 밴딩이라고, 그지? 순수 굽힘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지? 또 이와 같이 일정한 모멘트 M이 양쪽에 똑같이 걸렸을 때도 여기서 모멘트는 마이너스, 시어 포스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여기서 시어 포스는 이쪽에서는 플러스가 나오니까 역시 시어 포스는 없어지고, 그지? 이거에 의해서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그리면은 이리 되고 이리 돼서 이와 같이 밴딩 모멘트가 일정해지더라고. 이것도 역시 퓨어 밴딩이었다, 그지? 그래서 여기서 임의의 어떤 x 위치에서 dx만큼의 거리를, 혹은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와 같이 순수 굽힘을 받는 보의 한 부분, 우리는 왜 순수 굽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가장 간단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확장해 갈 거란 말이야. 물론 이 뒤에 가면은 이와 같이 굽힘 밴딩 모멘트가 변하는 위치에도 크게 문제가 안 돼서 그대로 적용시켜 간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은 저와 같이 어떤 이와 같이 임의의 즉 이런 보의 한 부분 X 위치, 여기서 임의의 X 위치에서 보면은 이 부분이 dx만큼의 거리에서 보면은 즉 요 사이가
dx고, 그지? 요 위치까지가 x였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보에서 취급할 때, 보는 이와 같이 하중면이 있고, 이 하중면에 대해서 어떤 이 하중면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얘기를 하더라고, 그지? 그러면서 이 하중면에 대해서 이 아까 이거하고 하중면하고 이와 같이 만나는 위치가 여기 되더라고, 그지? 또 이거하고 만나는 위치가 요거라고, 그지? 요거. 이것이 굽어질 때 아래쪽은 이와 같이 꼭 똑같은 이런 양쪽이 이거라고 생각하자. 좀 그럼 내 손이 그대로 되지. 이와 같이 양쪽을 이렇게 해서 굽혔을 때 보면은 아래쪽은 인장을 받고 위에 쪽은 분명히 압축을 받고, 이 면도 보니까 이렇게 경사진 이렇게 돼가지고, 그지? 이쪽 면도 이렇게 굽혀져 왔으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요 하중면 자체가 이렇게 굽어졌다고 생각을 하자, 이게. 그 중에서 이와 같이 이 면, 이것을 우리는 AB면이라 하고 이것을 CD면이라 했을 때, AB면은 이렇게 되고, 즉, 요게 AB면이란 말이에요. 저기서 파랗게 된 것. AB, 요게 좀 그림은 내가 잘 못 그려도 이해를 해라. CD면이 이렇게 되거든.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평면은, 단면의 평면은 굽힌 후에도 평면을 유지한다 했거든. 그 가정을 맨 8번째 가정으로 뒀을 거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평면으로 유지하고 있고, 이거 두 개가, 이것이 어떤 점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에서는 이와 같이 인장을 받고 위쪽에서는 압축을 받는데, 그것의 어떤 중간, 어떤 위치, 거기서는 뭐 이와 같이 인장도 아니고 압축도 안 받는 그와 같은 위치가 생길 거다. 그 위치를 우리는 그 면을 NN, 이것은 면이 되는 것이 이 면하고, 즉 이제 이걸 뭘로 그릴까? 빨간 걸로 할까? 이와 같이 어떤 길이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 이런 면이 생기니까 이거 아까 이 노란 거와 합쳐진 요 선이 될 거다, 그제? 이게 이런 형태로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사이 거리가 뭐냐 하면은 dx야, 그제? 요거 거리가, 즉 이게 원호의 거리가 dx라고, 요거. 그런데 이거 AB하고 CD가 만나서 이루는 이 각도를 우리는 d 세타라 두고, 이 점을 우리는 O'점이라 두고, 여기서 원점을 잡아서 이 점을 O점이라 두고, 이 O점에서 이 방향을 우리는 Y축 방향을 잡고 이 방향을 X축 방향으로 잡는다고 했거든, 그지?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이거 AB면하고 원래 이 AB면이 같은 이와 같은 형태로 이거하고 평행하게 끄면 이것도 역시 D 세타로 될 거다, 이거야. D 세타를 위에 쓰자. D 세타로. 즉, 이런 C 프라임에서, 즉, 이건 D 프라임에서, 원래는 이것도 dx고, 이것도 dx고, 이것도 dx인데, 이게 요것을 이와 같은 방향으로 해보니까 원래 같은 길이로 해보니까 요만큼 여기는 줄어들었고 요만큼 아래쪽은 늘어났을 거다, 그지? 그래서 여기서 이 점을 O점으로 잡아서 임의의 Y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이렇게 같은 원호를 그어 보니까 우리 이 점을 M'의 2'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원래의 길이는 이건 N''이 원래의 길이였거든, 그제? 이거에 대해서 늘어난 후의 길이, 원래의 길이에서 뭐 늘어난 후의 길이 M2'에서 마이너스 M1'까지 빼고 보니까 이제 요거만 남더라고, 그제? N''분의 M', M의
2'과 같이 되더라고요. 이것이 뭐냐? X축 방향으로 늘어난 비율이야, 그제? 원래 길이 원래 길이 dx였거든, 그제? 그래서 뭐 dx분의, 그제? 이거 변화된 양이었어, 그제? m m'2'이 된다. dx의 길이는 우리 이것의 곡률의 중심을 로라고 할까 하면 dx의 길이는 뭐 로 d 세타가 되고, 그지? 이게 d 세타니까 이게 y니까 이것은 y d 세타가 되었어. 이것은 로분의 y가 되는데 이것이 뭐라? x축 방향의 원래 길이에 대해서 변화된 길이의 b 변형률 입실론 x가 된다고 얘기를 했다, 그제? 따라서 우리는 흑수로에서 시그마 x는 2의 입실론 x와 같이 되니까 2의 로분의 y와 같이 된다고 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 이것의 성질은 알 수가 있어, 그죠? 근데 크기는 알 수가 없어. 왜? 로라는 이와 같은 곡률 반경이 있기 때문에 이 곡률 반경을 구하지 않는 이상은 크기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이것의 아래쪽에서는 인장, 위에 쪽에서는 압축을 받는다. 맨 끝점에서 제일 많이 늘어나고 맨 끝점에서 제일 많이, 이 안쪽 맨 끝점에서 제일 많이 줄어든다는 사실 정도만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중립면의 위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을 우리 이 형태로 다시 한번 이렇게 써보면은, 그려보면은 이 보의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나 보의 단면을 이렇게 봤을 때, 자, 우리는 어떤 중립면의 위치, 이게 중립면이라 하자. 노란 면이, 이 중립면이 그 아래쪽에서는 뭘 받아? 아까 보니까 즉 여기서 플러스 방향으로 가니까 이게 인장을 받고 y가, 그제? y가 밑으로 가는 것을 플러스라 했거든, 그제? 그래서 밑으로 가는 건 플러스 쪽에서는 인장을 받고 마이너스 쪽에서는 압축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을 그 받는 위치별로 한번 그려보면은 이와 같이 이런, 또 이게 뭐 y의 1차항에 비례를 한다고, 그제? 그러니까 뭐 선형적인 형태로 마이너스일 때는 역시 마이너스로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런 분포를 갖더라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이 축을 우리는 GG축이다. 왜? 이 방향을 Y축이라 했고 이 방향을 X축이라 했거든, 그지? 그래서 X축, Y축. 내가 항상 Y축은 보의 응력하고 처짐을 구할 때는 Y축 방향이 아래쪽으로 가는 게 편하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항상 그렇게 잡는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임의의 Y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미소한 요소 DA를 잡았어. 이 DA 위에 걸리는 응력이 이와 같은 응력이 걸릴 거야, 그죠? 이런 응력들이, 그죠? 이런 응력들이 안 걸리겠나, 그죠? 그러면은 이 단면에 대해서 힘의 평형식을 세우자고. 아까 여기서 밴딩 모멘트 M이 걸렸으니까 여기도 그런 순수 굽힘 모멘트 M이 걸렸으니 M의 크기는 일정하다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어떤 M이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걸려올 거다, 그죠? 그래서 저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메이션 PX 평형 방정식을 세워보면 어쨌건 뭐 평형이니까 힘의 합은 제로가 될 거다. 그럼 뭐 이 부분에 작용하는 힘 시그마 x의 dA 하면은
응력에다가 면적을 곱했으니까 힘이 되는데 이것의 전체 면적에 대해서 인테그레이션 한 것은 뭐가 돼야 돼? 제로가 돼야 된다. 그러면 뭐 인테그랄 로 시그마 x는 로 분의 2의 y의 da가 되고 이것은 역시 로 분의 2는 인테그랄 바깥으로 빠져나오니까 y dA a에 적분한 것은 뭐가 돼야 돼? 제로가 된다. 여기서 뭐 이것은 이 a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 그죠? 그래서 뭐 이것만 제로가 된다. 즉 단면 1차 모멘트 이꼴 제로. 즉 면적 모멘트가 제로인 그 위치 뭐 도심을 중립축은 도심을 통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 그죠? 그래서 중립축의 위치는 알았어. 이제 이 G축은 무슨 축이라? 도심축이라. 그지? 즉, 단면 1차 모멘트가 제로 된다? 이와 같은 사각형 단면에서 봐. 단면 1차 모멘트. 여기 4분의 H, 여기 4분의 H 되는 도심 위치. 여기 2분의 A, 2분의 A. 제로 되나? 이것의 단면 1차 모멘트, 이것의 단면 1차 모멘트,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되나? 이와 같이 단면 1차 모멘트가 제로 되는 위치 도심축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G축에 대한 모멘트의 합은 역시 제로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거든, 그지? 오늘 여기부터 할 거예요, 그죠? 즉, 평행방정식은 힘의 합 제로, 모멘트의 합이 제로야 된다, 그죠? 그러면은 G축에 대한 모멘트. 자, 이 응력에 의한 모멘트. 응력 시그마 x의 da에다가 이 G축까지 거리 y거든, 그치? y를 곱한 것을 인테그랄 한 것은, a에 대해서 인테그랄 한 것은, 이것은 뭐에 의한 모멘트야? 내력에 의한 모멘트야, 그치? 응력이라는 것은 외력에 대해서 그 외력에 대해서 상대하는 단위 면적당 내력의 세기를 응력이라 그랬거든. 그럼 내력에 대한 모멘트가 되나? 즉, 이것은 내력의 응력에 대해서 면적을 곱했으니까 힘이 될 거고, 그지? 힘에다가 거리를 곱했으면은 모멘트인데, 모멘트는 모멘트인데, 뭐, 이게 내력에다가 모멘트가 내력 모멘트가 될 거라고, 그지? 그것은 이 방향이 같은 방향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 가면 이거 상쇄시키는 방향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거 크기는 뭐하고 같아야 돼? 외력에 의한 저기서 걸리는 모멘트하고 같아야 안 되겠나, 그지? 그래야 이게 평행을 이룰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자, 우리 여기서 인테그랄 로분의 2에 yy 있어, 그지? y 스퀘어 dA a 한 것은 m이 된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개념 하나를 도입을 하게 되는데 로분의 2의 인테그랄 y 스퀘어 dA a에 관한 적분은 뭐가 되더라? m이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는 특별히 ig라고 해서 단면의 관성 모멘트 혹은 단면 2차 모멘트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ig라 정의하는데 이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로분의 2의 ig는 뭐가 되냐면 m이 되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몰랐어? 로를 몰랐어, 그지? 그럼 로를 찾아보자고. 로분의 1은 2의 ig분의 m이라는 이와 같이 너무나 중요한 식을 하나 찾아냈어. 이것을 얘기해서 우리는 베르누이 오일러 이퀘이션이다. 베르누이 오일러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얘야. 그러면은 이와 같이 로분의 1을 찾았는데 이 로분의 1에서 이 ig 값을 찾아보니까 이 ig는 보니까 이게 뭐 로는 공률 반경이고 로분의 1은 뭐 공률이지, 그지? 단위 공률을 주는데 필요한 모멘트.
그것을 얘기해서 우리는 flexural rigidity, 즉 굽힘 강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야. 우리는 처음에 axial rigidity 델타는 AE분의 PL에서 이 AE는 보니까 L분의 델타, 즉 뭐더라? 이거는 즉 이 AE를 얘기해서 단위 길이당 변형을 주는데 필요한 힘,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axial rigidity, 축 강성이라고 그랬거든, 그제? 우리는 또 요걸 넘기면 세타는 L분의 파이는 세타지, 그제? GIP분의 T다. 이것은 단위 길이당 비틀림을 주는데 필요한 토크. 그걸 뭐라 그래서? 토셔널 리지티. 비틀림 강성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축 강성, 비틀림 강성. 마지막으로 나온 게 이와 같이 굽힘 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성을 나타내는 것은 이와 같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우분의 1이라는 아주 중요한 공률을 찾아냈어요, 이제. 그럼 이것을 여기에 대입을 시켜보자고. 시그마 x는 뭐더라? 로우분의 2y인데, 로우분의 1은 뭐야? 이 ig분의 m이고, 거기에 2에 y를 안 곱했나, 그치? 그렇지? 그럼 없어지고 시그마 x는 어떻게 된다고? ig분의 my라는 설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이와 같은 식을 찾는 모멘트가 주어지고, 단면의 관성 모멘트는 우리는 단면 형상하고 단면의 치수가 주어지면 구할 수 있거든. 왜? 아까 우리 ig는 뭐라 그랬어? 인테그랄 y 스퀘어 da라 그랬단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위치에 따라서, 그 중립면에서의 위치에 따라서 응력의 크기를, 모멘트에 따른 응력의 크기를 계산해낼 수가 있어. 즉 강도에 관한 설계를 이것으로 할 수가 있다 이거야. x는 ig분의 my와 같이 주어졌는데, 자, 어떤 보의 위치가, 보가 예를 들어서 아래 위가 이렇게 돼 있다 하자. 이까지가 우리 제일 끝을 C1, 제일 위를 C2를 하자. 예를 들어서 이런 사각형 단면이다. 보는 이건 길이 방향이고 사각형 단면이야. 그럼 요까지 마이너스, 여기가 2분의 h,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h가 되나? 이와 같이 원형 단면이다. 여기는 2분의 d가 될 것이,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d 하면 되겠나?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C1, 이것을 C2라고 이렇게 줄 것 같으면은 시그마 x가 y 이꼴 C1일 때 시그마 x는 y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분포하고, y가 제로일 때는 중립축에 있을 때는 제로가 될 거고, 거기서는 길이 변화도 안 생기고 응력도 안 생기는 거예요. y가 C1일 때 시그마 x는 맥시멈이 될 거야, 그지? 즉 ig분의 mc1이 될 거야. 이 c1을 밑으로 내려버리면은 ig를 c1으로 나눠준 이게 될 건데, 우리 특별히 이놈을 얘기해서 우리는 g1이다 얘기했나요? 그러면 시그마 맥시멈은 시그마 1이라 하자. G1분의 M과 같이 쓸 수가 있을 거라, 그죠? 제일 큰 거야. 제일 크다는 얘기는 텐션으로 걸린다는 거야. 텐사일 스트레스로 걸린다는 얘기야. 그러면 텐사일 스트레스 중에서 제일 크다는 얘기고, 그 다음 이게 C2가 됐다. 거꾸로 이것은 마이너스 값이지, 그죠? 마이너스 값으로 갔다 C2다 G2 하면 안 되겠나, 그죠? 이것은 압축으로 걸린다는, 압축으로 제일 크다는 의미가 되겠지, 그지?
이와 같이 이 시그마 1, 2는 다시 한번 쓰면은 시그마 1, 2는 G1, 2분의 M과 같이 쓸 수 있다. 우리 G1, 2를 우리는 뭐냐면은 섹션 모듈러스, 즉 단면 계수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단면 계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볼륨의 같은 길이를 갖는 보에서도 응력이 크게 될 수도 있고 작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래서 자를 하나 가져왔는데 지금 여기서 이 단면은 보면은 이 단면은 이렇게 돼 있지, 그제? 요게 H고 요게 B라 하자. 2분의 H 되는 위치 굉장히 작아, 그제? C1이 작으면은 C1이 크면은 클수록 응력은 커져, 그제? 그 위치에서 C1이 작으면은 C1이 짧으면은 뭐 그 위치에서 응력이 작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지가 버틸려면 봐. 이리 되면은 뭐 여기서 그렇게 되면 단면 계수 자체가 작아져 버려, 그죠? 근데 이거를 거꾸로 이걸 이렇게 세워보자고. 이런 볼을 생각해봐. 그러면 볼은 이것은 단면이 어떻게 돼? 이런 단면으로 바뀌지, 그제? 이런 단면으로 바뀌었으니까, 자, 이것을 내가 한번 해봐. 내 손으로는 굽히지를 못해. 내 힘으로는 안 굽혀져. 내 손만 아플 뿐이지, 그제? 이거는 얼마든지 휘청휘청하게 굽질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설계를 왜 하느냐? 이와 같이 같은 재질을 갖고도 견딜 수 있는 하중이 달라지는 거야, 그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나중에 좀 이따 나오면 I형 섹션이라고 나오는데 철도 레일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어? 이런 형태로 돼 있어, 그제? 왜 이런 형태로 됐느냐? 그것은 바로 단면 계수를 크게 하기 위해서. 단면 계수 IG를 보니까 간섭 모멘트 IG를 보니까 인테그랄 y 스퀘어 dA 혹은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쓰면 서메이션 AI yi의 스퀘어라. 어떤 단면에서 단면적이 큰 것을 멀리 위치시키면 시킬수록 관성 모멘트는 커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거기에 대해 나누기 C1을 해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G가 커지는 거야, 그제? G가 크면 클수록 뭐 응력은 줄어들어, 그제?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이것 G값하고 여기서 G값하고 어느 게 커? 이게 훨씬 커, 그제? 이게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이게 훨씬 잘 견디는 거야. 그래서 뭐 내가 종이컵을 내 혼자 먹어서 미안하지만 가져왔는데 어쨌건 자, 우리가 이 종이컵에 이것도 보면 여기 누르면은 여기 뭘 받아? 이거는 원형 단면의 밴딩을 곡선보야, 그제? 지금 우리 곡선보는 취급을 안 하지만은 곡선보에서 이 부분에서 이게 없다. 이 종이 또르르 말아놓은 부분이 없다. 확 찌그러져 버려. 여기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야. 이게 뭐라? 바로 단면 계수가 커졌기 때문에 이 종이컵을 쓸 수가 있는 거야. 종이 자체를 그냥 해갖고 컵으로 만들어갖고는 이건 쓰지를 못해. 왜? 접어져 버려. 그냥 뭐가 생겨? 버클링이 생겨서 못 써.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단면 계수를 어떻게 같은 무게, 같은 재질로 어떻게 하면은 큰 하중을 견디게끔 하느냐? 그게 뭐 우리가 재료역학을 배우는 이유란 말이야.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설계해야 안 되겠나, 그지? 그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방법이 바로 이 단면 계수에 달려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섹션 모듈러스를 어떻게 하면은 이 섹션 모듈러스는 어떻게 구했다고? 이렇게 구했어, 그제? IG를
뭐로 나눠서 C1이나 C2로 나눠서 이게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IG 값은 뭐더라고? 인테그랄 y 스퀘어 dA였거든, 그제? 그래서 이 IG 값, 단면의 관성 모멘트 혹은 이거에 따라서 뭐 우리는 나중에 보면 사각형 단면의 G 값은 6분의 BH 스퀘어가 되는데 원형 단면의 G 값은 32분의 파이 D 3승가 가시는데 나중에 이제 그거 할 거야. 여기서 B하고 H를 자, 폭 B하고 H 이게 B고 H다. 또 BH로 됐다. 실은 이게 높이가 되는 거지, 그제? 이리 되면은 이게 단면 개수가 커, 이게 단면 개수가 커. 이게 뭐 이거는 H, B, 이거는 B, 이 경우는 뭐 G는 뭐 6분의 HB 스퀘어 아니겠어, 그제? 이거는 BH 스퀘어지만은, 그제? 그러게 되면은 BH 스퀘어 한 거고 HB 스퀘어 한 거 어느 게 커? 이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커버린다고, 그제? 그래서 내가 아까 요렇게 한 거하고 이렇게 한 거하고는 이것을 견딜 수 있는 강도 면에서 훨씬 증가해버려. 스퀘어 텀으로, 그제? 엄청 커져 버린다고, 그제? 그래서 이렇게 단면 개수를 크게 설계하는 거. 우리가 아까 종이컵도 그 끝에 가서 단면 개수. 왜? 밑에 부분은 있잖아. 밑에 부분은 뭐가 돼 있어? G 재질로 가고 막아놨어. 막아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의 폐구간으로 돼 있어 갖고 막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찌그러져, 그제? 근데 위에는 뭐, 이 위에까지 막아놓으면 못 마시게, 그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물통 같은 거 보면은 끝부분은 강하게 해놨고, 혹은 중간에 어떻게 주름을 지어놨어, 그제? 이렇게. 옛날에 그 양철 바켓스 있잖아, 그제? 그럼 뭐 다 이 주름이 있어, 그제? 또 드럼통들 보면은 드럼통 중간에 울룩불룩하게 이렇게 돼 있어. 왜? 끝도 둥글게 말아놓고 뭐 한다고? 섹션 모듈러스, 단면 개수를 크게 해서 중간에서 찌그러지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와 같이 베르누이 오일러 이퀘이션에서부터 시그마 1, 시그마 2를 구했는데, 우리 여기서 시그마 맥시멈을 우리 시그마 AL로 한번 줘버리자. 허용 응력으로 줘버리자고. 그러면은 우리 시그마 AL은 G분의 M이 되잖아. G1, 2든 뭐든 간에, 그치? 그러면은 우리 G는 거꾸로 시그마 AL분의 M. 어떤 모멘트가 가해졌을 때, 밴딩 모멘트가 가해졌을 때, 그때 견딜 수 있는 허용 응력 이거에 따라서 단면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해낼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원형 단면 얼마나 해서 아까 32분의 파이 D 3승은 이래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D 값을 구해내는 직경을 얼마까지 할 수 있다 계산해낼 수가 있다고, 그죠? 그러면은 이와 같이 이제 단면 개수를 찾아냄으로 인해서 뭘 살다 치수를, 사이즈를, 디멘전을 설계해낼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 5의 2절에 그러면은 그 디멘전 설계를 뭐에 따라서, 이 G에 따라서 되니까 뭐로? 단면의 관성 모멘트를 구해야 안 되겠나, 그지? 그래서 단면의 관성 모멘트에 대해서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보자. 우리 관성이다. 즉, 이너시아다, 그지? 관성 뭐지? 뉴턴의 운동 제1법칙.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 하고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한다. 뭐라? 항상 그 성질을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지, 그제?
어떤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이걸 우리는 관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성 모멘트에는 질량 관성 모멘트, 면적 관성 모멘트가 있고 질량 관성 모멘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마 중학교 때부터 배운 내연기관에서 뭐 흡입, 압축, 폭발, 배기를 하면 뭐 폭발 행정에서만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나온 에너지를 크랭크 샤프트에서 뭐 커넥팅 로드가 움직여서 크랭크 샤프트를 돌려서 뭘 돌려? 플라이 휠의 관성에 저장해 놓거든. 동력이 나오는 건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나머지 행정을 다 움직여 줘야 되잖아, 그지? 그 뭐기다가 관성, 질량 관성에다가 저장을 해 놓는단 말이야, 에너지를. 그래서 이 관성 모멘트, 그러니까 원래 움직이는, 회전하려는 성질을 그 질량 관성 모멘트에 저장을 해 놓는다고. 그렇게 해야 그 기관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 그지? 이와 같은 관성이 이런 건데, 우리는 1장에서 뭘 배웠냐면, 단면, 이 관성 모멘트라는 것은 단면 2차 모멘트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 단면 1차 모멘트는 뭐냐? 1차 모멘트. 이거는 뭐 면적 모멘트거든. 면적 모멘트란 얘기는 내가 첫 시간에 아마 했을 거고, 혹은 정력학 시간에 들어봤을 거다, 그지? 면적에다가 곱하기 뭐, 그 어떤 위치에서의 거리를 곱한 것이 면적 모멘트. 거리만 그냥 거리의 1차 항에 관계되는 항이니까 단면 1차 모멘트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인해서 뭘 찾았어? 도심을 찾았어, 그제?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B 곱하기 H인 이와 같이 사각형 단면이 있다 하자. 이 사각형 단면의 이 밑에 축을 우리는 C축이라고 할 때, 했을 때, 이 G축에서부터 여기서 임의의 Y 위치까지 DY를 잡았어. 요 면적을 DA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에 이 도심에서, 이 G축에서부터 이 DA 있는 요 DA의 단면 1차 모멘트는 YDA가 안 되겠나, 그제? YDA는 뭐? DA는 뭐라? Y에 BDY 아니가, 그제? 맞지? 자, 이건 뭐? BDY 안 맞나, 그지? 그럼 이것을 인테그랄 해보자고. A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Y에 대해서니까 제로에서부터 어디까지? H까지. 이거는 A에 대해서지만, 그치? 그러면 뭐, 적분했으니까 2분의 BH 스퀘어 되나? 이것은 보니까 BH는 면적 A 곱하기 2분의 H하고 같아, 그치? 맞나? 그러면 뭐, A에다가 이것의, 이 단면의 도심은 여기서 2분의 H에 있다는 사실은 자명한 사실 아니가, 그지? 그러면 뭐, A의 Y바가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A의 Y바 한 것은 뭐라? 인테그랄 YDA. A에 관한 적분이더라고, 그지? 그래서 Y는 어떻게, Y바는 어떻게 구했다고? 인테그랄, A분의 인테그랄 YDA. A에 관한 적분으로 이렇게 구했거든, 그지? 그래서 우리 도심은 여기서부터 찾아왔어, 그지? 여기서부터. 그러면은 우리 단면 2차 모멘트. 아까도 얘기했듯이 관성, 원래의 성질을, 원래의 상태하고 성질을,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그것이 뭐
관성 모멘트라 그러거든. 그래서 우리 2장에서 이와 같은 축에 대해서, 원형 단면 축에 대해서 여기서 임의의 로 위치에서 D로만큼을 잡았어. 이 면적을 우리는 DA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 DA에 대해서 관성이다. 관성은 2차라 그랬거든. 단면 2차 모멘트라 그랬거든. 원형 단면의 여기에 대한 2차니까 이 DA에 대해서 2차 모멘트, 이것에 로의 2차항을 곱했단 말이야. 그러면 DA에다가 로의 2차항을 곱해서 그것을 전체에 관해서 접근했어. 그러면 뭐 이 원형 단면이 갖는 어떤 모멘트가 되는데, 그 모멘트를 우리는 뭐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극관성 모멘트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지? 그랬나? 그럼 극이라는 건 뭐더라? 이것의 단면에 대해서 어떻게, 이 축에 대해서, 즉 우리는 뭐 지구가 이게 있으면 뭐 북극하고 남극이 있어. 그지? 맞나? 이것에 대해서 뭐 이 단면에 대해서 극이라고. 그지? 맞지? 극 단면, 계속 내가 그 자문가는 회사에서 이런 요렇게 생긴 물건을 단조를 해내. 요렇게 생긴 물건을 단조했는데, 이게 어디 들어가느냐 하면은 자동차 엔진을 마운팅하는, 여기에 고무를 세워가지고 마운팅을 해. 그래서 엔진 마운팅이나 혹은 앞에 이제 부싱 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쓰는데, 요걸 단조를 해갖고 이걸 구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구 형태를 만드는데 이게 만들면 단조로 양쪽으로 찍어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 그래서 뭐 수출을 하는데 이것의 폴라리티가 뭔가 묻더라고. 근데 그 회사에서 폴라리티를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한테 물어보더라고. 뭐 해서 나도 폴라리티, 이거에 대한 폴라리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보니까 이걸 생각하니까 아, 이거다 싶어서 내가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줬어. 근데 그게 맞았어. 요행이 맞았는지 모르지만은, 그지? 어쨌건 이런 거 하나를 배워도 그냥 넘기지 말고 항상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가져올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설계를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더라고? 인테그랄 로 스퀘어에 이것을 쫙 펼치니까 어떻게 돼? 2파이 로 되고 D로 되나? DA는, 그지? 그래서 뭐 단면적, 사각형 단면적, 이거 곱하기 이거 2파이 로 D로에 대해서, 로는 어디서부터? 제로에서부터 R까지 되나? 그럼 뭐 이거 4분의, 그제? 4분의 2파이 2분의 파이 R 몇 승? 4승과 같이 된다. 그지? R은 2분의 D니까 16분, 그러니까 뭐 32분의 파이 D 몇 승? 4승과 같이 되더라고. 그지? 이것이 뭐더라? 원형 단면의 극관성 모멘트였다고. 그지? 그때 우리는 뭘 구했어? GT를 구했어. 그지? 극단면 개수를 구했는데, 이 IP를 뭐로? 2분의 D로 나눠진 이걸 GT라고 그랬거든. 그지? 이 얼마? 16분의 파이 D 몇 승? 3승이 되더라고. 그지? 그래서 우리는 타우는 GT분의 T다. 그래서 뭐 파이 D 3승분의 뭐 되더라? 16T가 나와서 타우 맥시멈이 맞나? 이렇게 구했다고 그러지. 그러면은 우리 이와 같이 극관성 모멘트, 즉 이것도 뭐 단면 2차 모멘트더라고. 그제? 그러면 우리는 원형 단면의 극에 대한 2차 모멘트거든.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이 사각형 단면에 대해서 임의의 어떤 이제 단면 2차 모멘트를 할 때, 즉 관성
모멘트를 할 때 어떤 우리 단면적 A라는 것은 서메이션 AI로 되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단면적이 있다. 이 부분이 빠져 있어. 이 부분만큼 1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큼 구멍이 뻥 뚫려 있어. 전체를 A1이라고 이것을 A2라면 A는 어떻게 된다고? 서메이션 AI 하니까 서메이션 AI 하니까 뭐 A2 마이너스 A1이 되는 식으로 A1 마이너스 A2가 되는 식으로 없는 단면은 빼주면 돼. 그제? 관성 모멘트도 없는 부분은 빼내버리면 돼. 전체를 다 구해가지고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러면은 우리 이 경우 같은 방법으로 여기서 이 G축이다 하자. 그러면 어떤 위치에서 DA를 잡아서 여기까지를 Y라 했을 때 이 G축에 관한 관성 모멘트 인테그랄 Y 스퀘어 DA 이렇게 될 건데 뭐 이것은 A1에 대해서 하나 구하고 마이너스 없는 거 Y 스퀘어 DA A2에 대해서 구하면은 이것의 관성 모멘트 IG가 구해져 놓을 거예요. 없는 것은 빼주래. 단면적에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없는 부분은 빼내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없는 것은 빼주자 이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